공민왕이란 이름으로 그걸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공민왕은 실질적으로 고려의 마지막 왕입니다. 공민왕 뒤로도 그 우왕, 창왕, 공양왕이 있었지만 공양왕은 실질적으로 그냥 허수아비였고 아무 실권도 없었고, 창왕은 아주 어린 나이에 등극해서 또 아주 재임 기간도 짧아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9살인가 아마 그때 뭐 한 10살 전후에 이렇게 등극해서 그냥 한 1, 2년 하다가 폐위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왕은 그래도 조금 좀 했었는데, 재위 기간이 좀 제법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또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진짜 왕씨다, 가짜 왕씨다,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에 휘말려서 그 정통성을 잃었습니다. 이 우왕은. 그래서 사실상 공민왕이 고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이 공민왕은 그 고려서 전류를 보면 아주 영민하고 결단력이 있었고 백성을 사랑을 했다. 근데 이제 말년에 노국 대장 공주가 죽고 나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황음해져서 이제 그 정사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재앙을 만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관이 내린 평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너무 간결하고 이제 그 공민왕이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 족적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일단 공민왕은 그 자주 원나라에 빼앗겼던 그 국권을 회복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쌍성 총간부 공격, 그 다음에 뭐 청동행성 공격, 그 다음에 그 원나라에 기댄 그 기원 세력들, 그러니까 원나라를 등에 업고 이렇게 이제 그 고려를 얕잡아봤던 그런 세력들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기황후 인척이죠,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을 했습니다. 가차없이.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뭐 외구와의 싸움, 홍건적과의 전쟁, 또 내부에서 뭐 김용, 정세운, 조일신 이런 그 권신들의 그 쿠데타 또는 그 배신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공민왕 입장에서는 그 하필 왕이 될 그 당시가 격변기였습니다. 원나라가 망해가고 홍건적이 일어나고 명나라가 새로 일어나고 이러는 과정이었고, 남쪽에서는 그 왜구가 이제 뭐 약탈을 하고 뭐 툭하면 그냥 뭐 바다 건너와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그냥 노략질을 하는 게 아주 빈번했죠. 심지어 뭐 경기도까지 왔었죠. 강화도까지 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일상 다반사였던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공민왕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그 외부에서의 그 고려 흔들기. 이제 순서대로 보면 기황후와 기황후 친척들, 그 다음에
기황후가 이제 또 체유를 고려로 이제 파견을 합니다. 군사를 대동시켜서 왜 공민왕을 폐위한다고. 이제 그런 것들. 이게 끝나고 나니까 홍건적이 또 쳐들어오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몇 해에 걸쳐서 오고. 또 왜구도 또 몇 해에 걸쳐서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는 쫓기는 상황까지 오고, 홍건적이 많이 왔을 때는 한 10만 명 정도, 4만 명인가 10만 명 정도 내려왔었는데, 이제 공민왕이 그 당시엔 안동으로 피난까지 가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쫓겨다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기다가 김영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죠. 김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원나라에서 공민왕을 호종을 하고 공민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신하였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다가 공민왕이 어떤 이제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과 침입, 도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민왕은 원나라의 그 간섭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정동행성이라든가 쌍성 총관부 이런 거를 공격을 하고 이제 기원 세력을 처단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내부의 권신들 도전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이제 이러죠. 근데 이제 공민왕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피려고 해도 이제 외부적으로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그게 참 그것도 어려웠거니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력 있는 신하들의 친인척들이 서로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신하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단합을 하면 이 정부가 이렇게 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걸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민왕이 이제 막판에는 신돈을 발탁을 해서 이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그 고려사 전료를 읽다 보면 신돈을 발탁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문 사대가들은 서로 이렇게 얽혀 있어서 이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을 펴갈 수가 없고 신진 사대부들은 이제 발탁을 하면 금방 또 이제 권문 사대부들하고 그렇게 줄을 대서 거기랑 이렇게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진 사대부도 쓸 수가 없고 권문세가도 쓸 수가 없고 세상에 때묻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발탁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이런 세상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발탁해서 이게 정책을 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발탁한 게 신돈인 거죠. 스님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 결국은 이제 신돈 자신도 결국은 공민왕을 살해하려고 그랬죠. 그게 발각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돈도 이제 차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신돈의 그 개혁 정치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공민왕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잃고 주색에 이렇게 탐닉하게 되고 이제 그 정무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결실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거치고 이렇게 헤쳐나왔지만 뭐 희망도 없었고 왜?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목숨의 위험을 받고 또 자기를 알아주는 신하도 없었고 자기한테 청해받던 신하들이 자기한테 칼을 들이대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김용도 그랬고 신돈도 그랬고 조일신하고 이런 사람은 공민왕을 협박을 하고 기철도 역시 기황후의 백을 믿고 공민왕을 협박을 하고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이제 공민왕이 막판에 가서는 정치에 관심을 잃고 그러니까 황음무도하게 되는 겁니다. 황음무도. 그 이제 그러다가 변을 당한 건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도 안 보이고 결과도 없고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목숨의 위협, 끊임없는 배신 이런 걸로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회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 무관심, 황음무도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렇고 나서 이제 결국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을 보면 만약에 공민왕이 그 시대가 아니고 평화 시대에 에서 왕위에 올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세종대왕 정도급의 그런 훌륭한 그런 치적을 남겼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고려사 전려를 보면 공민왕은 아주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결단력이 있어서 과감하게 주사위를 던질 때는 던질 줄 알았고 또 인내력도 참 대단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참을 때는 또 참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은 결론은 제가 보건대 하늘의 뜻이다. 이거는 공민왕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고려가 망가지고 조선이 개국되는 것이 그게 하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민왕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 고려사 전료에서 공민왕에 대해서 내린 평가가 결국은 제가 한 얘기랑 거의 대동소이하며 공민왕이 정치력이 있었고 현명했다는 것은 했던 말이 반복되지만 결단력이 있었고 국권을 찾아오려고 원나라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신하를 발탁할 때도 신진사대부는 그렇게 벼슬을 하면 금방 검문세가한테 줄을 쓰고 검문세가는 검문세가들끼리 친인척으로 얽혀 있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며 왕한테 이렇게 맞짱을 뜨고 그러니까 때묻지 않는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한테 권력을 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개혁을 밀어붙이겠다. 그게 신돈을 쓴 배경이죠. 그러니까 공민왕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현명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탁한 신돈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공민왕은 나중에는 이렇게 정치 회의를 느끼게 되고 이제 타락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하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민왕에 대한 방송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